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1절 특사설이 정치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벌써 구속기간이 3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주장과 성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특사 가능성 여부 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도 물론이고 한국당에서 김용호 지금 공관위원장 맡고 있죠. 전 국회의장. 이영구 전 총리. 이분도 얼마 전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돼야 한다. 이런 촉구를 했더라고, 입장 표명으로. 또 여러 군데에서 3.1절 특사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분위기는 좀 무르익어 가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도 이렇게 오래 산 적은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벌써 뭐 나왔고.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올 3월이면은 3년이거든요. 지금 뭐 2년 한 10개월 정도인데 여성 대통령이 60대 후반의 나이인데 너무 오래된 나이가 좀 몸이 그렇죠. 뭐 허리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건 뭐 한 나라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 저렇게 오래 가둬놓는 거는 우리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위신하고 관계된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본인이 인권을 소리 높이 외치고 있잖아요. 인권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절대 뭐 인도적인 인권으로 풀어줄 사람은 아니고 저는 3.1 특사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총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옛날보다 뭐 영향력은 좀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총선에서 지금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불리한 악재가 겹친 데다가 지금 제일 큰 게 이 우한 폐렴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한이라고 또 중국 눈치 거스릴까 봐서 뭐라고 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또 이름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는 곧 끝난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방역 체계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지금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에 이 송두리째 우리 생활하고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거 결국은 정권 입장에서부터는 큰 악재죠. 그렇죠. 그 욕이 어디로 가겠어요? 총선은 지금 앞두고 있고.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역병이 나도는 겁니다. 역병이죠. 역병이 나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임금의 덕이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자꾸 떨어져요. 44.9%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50%가 넘고 50%가 확 넘어섰어요. 격차가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이랑 격차가 5%가 넘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44%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10%는 빼야 돼요. 그럼요. 44.9고 부정이 50.4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5.5%네. 그렇죠. 내가 아까 적어놓은.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끝난다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역병도 제가 보니까 1918년인가 그때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서 13,000인가 얼마인가 13만인가가 죽었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그때 1%인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부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오 이랬잖아요. 걱정을 과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그러고는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모습만 보이고 있죠. 가짜뉴스 타다고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도 이 영향을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가지고 보수 대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회생의 카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특사도 이제 특사 경우를 하려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대법까지. 그런데 아마 지금
2월이면은 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네. 했거든요. 네. 거기서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은 결정이 되니까 2월이면은 어쩌면은 결심이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건은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특별 사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면 되는데 2월이 끝나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형 집행정지가 예. 있습니다. 그건 예. 검찰에서 하면 되거든요. 검찰에서 그걸 굳이 반대할까요? 글쎄 윤석열 검찰이 반대한다고 자기들은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내주려고 하는데 윤 총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 집행정지는 윤 총장 관할이라는 거죠. 윤 총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아마 전직 대통령 풀어주는 데는 이게 아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선거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 뭐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선관위에서 누구가 기자가 뭐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고 그쪽에 그래도 책임자급한테 물어봤는 것인데 뭐 무한 폐렴 이런 것이 청구하면 4월 총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썩 걸렸더라고요. 정말 나사 빠진 사람 얘기죠. 나사 빠진 사람 얘기죠. 뭐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또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하면 불리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동안 영입쇼를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 폭망이 돼버렸잖아요. 더불어 강간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저 민병욱 의원인가요? 그 앵커 KBS 아나운서 앵커 출신 누구죠? 그 인천에 그 양반 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민경욱. 민경욱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사태가 났으면은 댓글이 한 5만 개는 달렸고 각 언론에 톱을 장식하고 톱으로 주요 방송 헤드라인으로 다 장식했을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적게 취급됐죠. 인재 영입이고 뭐 이 남자 20대 남자라고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추어 올리던 게 민주당의 미래라고 이렇게 민주당의 미래가 그 성폭행 성강간이고 그런 건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대로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 폭망했죠. 지금 뭐 유재수 건, 울산시장 건, 조국 건 거짓말 다 쌓여놓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선거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기대하는 게 딱 세 사람 있어. 세 사람. 아 그래요?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김정은. 4월 총선 전에 또 헐레벌떡 또 뛰었는데 서울로 뛰어내려오면 또 상황이. 근데 김정은이 또 이제 간을 다 봐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온다고 봐야죠. 지금 문재인 보니까 영향가가 없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봐도 자기도 약속 안 지키지만 문재인 취임사에 국민한테 약속한 게 30가지래요. 아 그래요? 네, 공정하겠습니다. 씌워봤구만. 차별 없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지킨 건 딱 하나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빨간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거. 그거 하나만 딱 지켰대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안철수죠. 안철수가 완전 도우미로 나섰어요. 도움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안철수도 무슨 영향가가 있나요? 그렇죠. 뭐 찻잔속의 태풍도 아니고 뭐 벌써 탈당 2번 하고 창당을 4번 했거든요. 정치에 참여한 지 9년 됐는데 완전 정치 그 유목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떠돌이들 있잖아요. 얼렁천막 쳤다가 또 바람 많이 불고 뭐 어디로 옮겨버리고 목초지 따라서 옮기고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그러죠. 9년 전에는 안철수가 큰 가마솥을 걸어서 밥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솥이 그 다음에는 좀 작은 거 하다가 전기 밥솥 하다가 이번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걸고 라면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없는 거죠. 아니 기업체에서도 왜 주고 나서 한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빚을 바라는 경우 많지. 이 회사 저 회사 2, 3년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영향력도 저는 나홀로 선장, 선장은 선장인데 나홀로 선장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쪽 생각들이고 이제 문재인 쪽 또 민주당 쪽의 생각이지만 또 일견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잘 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나와가지고 보수 쪽 말하자면은 뭐 한국당하고 황교안 대표랑 그 관계가 그렇게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적으로 해서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정권 심판론 쪽에 무게를 두면은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그게 총선 전략으로서 아주 그렇죠.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지금 진이 펼쳐진 거를 자유한국당이 잘 활용을 해야죠. 보수 통합의 계기로 삼고 그러다 보면 황교안 대표부터 자신을 좀 버리고 이렇게 통합 대열에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표방하는 정당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있죠.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뭐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은 또 조원진, 홍문종 두 대표가 최근에 싸우고 갈라섰잖아요. 서로 대통령 뜻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지금 또 한 큰 가닥이 그동안 강화문 시 테이크의 그 시위를 주도를 많이 했던 정광훈 목사, 또 김문수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신당을 지금 창당한다고 해갖고 자유통일당인가 이렇게 창당대회를 해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적극적인 지지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4분 5일 되는 양상이고 이런 저런 것들을 볼 때 박 전 대통령도 이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도와준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번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명예회복을 한다면은 선거에서 무조건 보수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명예회복이 되는 거죠.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꼭 좀 서로 통합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건 좀 자유한국당은 통합에 관해서 보수 통합에 관해서 리더십을 아직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도 쪽으로 외연도 확장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뭐 협상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특히 자유통일당은 따지고 보면 광화문 세력이거든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십자가. 정광훈 목사가 또 뭐 목사시니까 저도 뭐 토요일마다 집회를 가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요. 저 연로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저 애국적인 저런 참 시위 집회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 정치권에서 그 열망을 모아서 한 군데로 이게 집약시키는 게 저 방향이 과연 쉬우게 될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도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저는 좀 한계가 있어서 빨리 좀 보수 통합 대열에 좀 빨리 좀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무슨 당을 내놔도 어느 정도 의석은 획득할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멈칫하지 않느냐. 신당 창당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석이기 때문에요. 47석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거대 정당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은 이런 작은 정당들은 한 석도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한 석, 두 석이죠. 전에처럼 75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몇 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어쨌든 이것도 보수 입장에서는 큰 분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력 과연 자유한국당이 글쎄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지를 못해서 아니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1대1 대결을 벌이던 큰 싸움을 벌여야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패하면 끝이에요. 수도권이 122석인가 됩니다. 지역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가지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지 수도권에서 이길 수가 없죠. 수도권 뭐 몇백 표 갖고 당락이 좌우되는데 그러니까 저 탄핵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유승민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자. 새 집 짓자. 뭐 모든 걸 개혁 깃발을 내세우자. 저는 유승민 의원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렇게 중도 쪽을 대변하는 세력 얘기도 좀 듣고 또 오른쪽에 있는 또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쪽 얘기도 같이 흡수하는 그게 아마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이 거기에서 좀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치 리더십이 그게 없지 않나 싶어요. 아쉬워요. 크게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발휘하는 게 그게 정치 리더십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다들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보나마나 보수 대통합 논의가 되어 있고 또 공관위원장 뭐 이런 선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섭섭한 게 지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또 유승민 쪽하고 자꾸 합당에 관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보수가 진다고 봐야죠. 총선에서. 그러니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각자 그렇게 왜 분열이 돼갖고 저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이거예요. 일단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 대표도 뽑고 뭐 이렇게 좀 추스릴 건 추스리고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 3.1절 특사로 나오면은 어느 쪽에 유불리하느냐 뭐 이것은 또 따져볼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전히 정치에서 초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는 이미 끝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성격대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3.1절 특사설이 나오지만 하도 특사설이 뭐 여러 번 나와서 이번에도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옥중 메시지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죠. 옥중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 변호사 통해서 유영학 변호사인가요? 유영하 변호사죠. 유영하 변호사죠.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이렇게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이 어떤 결심을 내릴까? 그 사람도 우유부단한 데다가 또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니까 또 주변 참모들이 또 어떤 조언을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4.15 총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불구덩이 속에서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4.15 총선에서 지면 바로 수사망이 오히려 더 좁혀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죠. 저버렸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뭐 공수처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문재인을 옥죄는 그런 효과가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 할 수도 있죠. 추천을 안 해버리고 또 만약 한국당이 일당이 되면은 지금까지 관행상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야권이 제1당이 되면은 투표를 통해서도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공수처고 뭐고. 그렇죠. 추천을 해줘야 하거든, 국회에서. 그리고 1+4가 역 1+4가 될 수가 있어요. 완이 자유한국당이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을 소외된 1+4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월 특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설이 정치권에서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말하자면 수감 생활을 너무 오래 한 데다가 연령도 그렇고 건강성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정치를 떠나서도 당연히 3.1절에는
석방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